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학과 오재혁입니다. 지금부터 중앙대학교 병원 신입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강의 내용은 2020년 발표된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법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고, 둘째,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생존사슬이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셋째, 생존사슬에 따른 심폐소생술 흐름도를 구조자가 일반인인 경우와 보건의료인인 경우로 나눠 설명드리고, 넷째, 중앙대병원 심폐소생술 팀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으며, 마지막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보셨죠. 그때 가족이나 친구가 심폐소생술을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을까요? 생명 귀중한 거니까. 아니면 글쎄 왜 해야 되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는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2배에서 3배 높아지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병원 밖 심정지 환자 10,000명 정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정지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제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2배에서 3배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 즉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법률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응급 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면제가 아닌 감면되기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는 이미 의학적으로 사망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였으나 회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환자의 사망 원인을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생존사슬이란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처치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뇌, 심장, 간, 콩팥 등 주요 장기로의 산소 공급이 즉시 차단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심정지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정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응급의료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뇌, 심장 등 중요 장기로 산소 공급을 재개해야 하죠. 자동 심장 충격기가 현장에 도착하면 최대한 빠르게 제세동을 전달하여 심실세동 등 치명적인 부정맥으로부터 환자를 소생시키고 소생된 환자는 신속하게 심정지 센터로 이송하여 목표 체온 조절 치료 등 적절한 심정지후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처치가 시간 지연 없이 연속적으로 적절하게 제공되었을 때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순서도는 생존사슬의 핵심 개념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구조자가 일반인인지 또는 의료 종사자인지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른데요. 첫째, 구조자가 일반인일 경우 환자가 정상 호흡을 하는지 여부만으로 심장정지 여부를 판단하며 의료 종사자일 경우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확인해서 심장정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심장정지 상황 또는 심장정지에 임박한 환자의 맥박 촉진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조자가 일반인일 경우 인공호흡 없이 가슴압박만 시행하는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며 의료 종사자일 경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의 비율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이 2가지 차이점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먼저 환자의 반응이 있는지, 즉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반응이 없을 경우 119에 신고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이후 정상 호흡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환자의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없을 경우 심장정지 상태로 간주하고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이후 현장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작동시켜서 제세동을 시행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구조자가 의료 종사자일 경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확인한 뒤 심장정지 상태인지 판단하며 이후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의 비율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제공합니다. 2020년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의료 종사자에 의한 성인 병원 밖 심장정지의 기본 소생술 순서에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현장에서 6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자발순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시간은 현장에서 전문 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경우 10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의료지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우리 모두에게 큰 고통을 준 코로나19가 심폐소생술 지침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로 감염 의심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기본소생술 순서도의 변화를 초래했죠. 앞에서 살펴본 기본소생술 흐름도에 황색 박스가 추가된 것이 보이시죠? 구조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이 포함되었고, 심폐소생술 중에는 우측의 그림과 같이 환자의 얼굴을 천이나 수건으로 덮어서 환자의 호흡기에서 배출될 수 있는 분비물을 차단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공호흡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을 마친 후 구조자는 국가방역수칙에 따라 가능한 빨리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거나 알코올 기반의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여야 하며 옷을 갈아입을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확인된다면 즉시 지역보건당국에 연락하여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종사자는 코로나 유행 시기에도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로 반복하는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권장되므로 공기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 등을 포함한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N95 마스크를 착용하면 가슴 압박 중 구조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가슴 압박의 품질이 저하되므로 가능하면 기계식 압박 장치를 사용하거나 필요하면 가슴 압박 구조자의 교대 주기를 2분보다 짧게 단축해야 합니다. 인공호흡은 입 대 입 인공호흡이 아닌 백 마스크를 사용하되 가능하면 헤파 필터를 연결하고 인공호흡을 할 때는 비말 생성을 줄이기 위해 가슴 압박을 멈춰야 합니다.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6분간 심폐소생술을 제공했음에도 자발순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전문 소생술이 가능할 경우 10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음압형 구급차 또는 음압이 유지되는 이송 장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후에는 국가방역수칙에 따라 개인위생 및 구급차 소독 등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지금부터 흐름도의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응 확인을 하기 전에 현장의 안전을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심폐소생술 흐름도를 따르기 전에 먼저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죠. 현장의 안전이 확인된 이후에 환자의 반응, 즉 의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동시에 말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환자의 가슴을 두드리거나 밀치거나 머리를 흔드는 등의 동작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0년 지침까지는 반응을 확인하면서 호흡 확인을 같이 했었는데요. 도움 요청을 빠르게 하기 위해 호흡 확인은 도움 요청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2015년 심폐소생술 지침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반응이 없는 모든 환자가 심정지 환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의식저하 환자 역시 119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므로 본 흐름도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쓰러진 곳이 병원 밖이라면 119에 도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119 신고를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손으로 지목하거나 인상착의를 말해서 요청을 받은 사람이 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119 신고를 요청하는 것과 별개로 다른 사람에게 주변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찾아서 가져다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119에 신고하면 119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당연히 가지고 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119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5에서 8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장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서 더 빠른 시간에 제제동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007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 장소, 예를 들어 공공시설, 운동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 심장 충격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응급의료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시면 주변 어디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앙대학교 병원 내에서 환자가 쓰러졌는데 119에 신고하면 119 전화교환 상담원이 당황하겠죠. 이때에는 저희 병원의 심정지 대응 프로토콜을 따르시면 됩니다. 먼저 쓰러진 사람이 입원 환자인 경우 손목에 환자 인식표에 DNR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없다면 심폐소생술 흐름도에 따라 반응 확인을 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 주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팀을 활성화시키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일 및 토요일 주간 근무 시간의 경우 원내 전화에 1119 9번을 누르고 심정지 방송을 요청합니다. 원내 심정지 방송은 CA라고 나오고 그 다음 장소를 호명하는데 쓰러진 사람이 입원 환자일 경우 해당 과가 함께 호명됩니다. 소아의 경우 CA 소아라고 방송이 나옵니다. 방송은 3회 반복됩니다. 만약 교환이 근무하지 않는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에는 본인이 직접 방송을 해야 합니다. 원내 전화기를 들고 4샵 0별 10샵을 순서대로 누른 뒤 앞서 교환이 방송했던 내용을 3회 복창하고 별을 한번 누른 뒤 전화를 끊으면 됩니다. 이상은 병원 인증평가 필수 항목이기도 하므로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1년에 한두 번 방송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관은 1층 소화기 센터 옆 내과 외래 앞과 2층 외래 수납 창구 앞에 설치되어 있으며 다정관은 2층 암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응급의료센터에 이동식 자동 심장 충격기가 한 대 있고 지하 1, 2, 3층 주차장에서 중앙관으로 진입하는 엘리베이터 홀에 각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수동 제재동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병원에서 심정지 상황이 발생한 경우 3분 이내에 제재동 처치가 시행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움 요청을 한 이후에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합니다. 호흡 확인은 눈으로 환자의 입, 코, 가슴배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정상 호흡 운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40% 정도는 아주 느리고 불규칙한 심정지 호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지 상황이 아닌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호흡이 아닐 경우 심정지로 간주해야 합니다. 맥박은 구조자가 보건의료인인 경우에만 확인하며 목동맥을 손가락으로 촉지하고 호흡과 동시에 5초 이상 10초 이내로 확인합니다. 심정지 상태로 확인되면 즉시 가슴 압박부터 시작하는 심폐소생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 위치는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인데 이 부위를 가리키는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아직 밝혀지지 못한 관계로 가슴 정가운데를 누르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위해서는 환자의 가슴을 약 5cm 정도 눌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50kg 중, 즉 500N 정도의 힘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팔의 힘만으로는 5cm를 누를 수 없기 때문에 구조자의 상체 체중을 싣고 가슴을 압박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팔의 팔꿈치는 곧게 펴고 어깨는 가슴 압박 지점의 수직 상방에 위치해야 합니다. 손바닥 전체로 압박을 할 경우 가슴뼈의 너비가 약 4cm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의 갈비뼈, 골절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바닥 중 손꿈치 부위만 가슴뼈에 밀착시키고 손가락은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들어 올려야 합니다. 가슴 압박 깊이는 약 5cm를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슴 압박 후에는 가슴을 완전히 이완시켜서 그 다음 가슴 압박 전까지 심장에 혈액이 환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완전한 가슴 이완을 위해 가슴 압박 시행 중 손꿈치가 환자의 가슴에서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들어올리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슴 압박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매번 시행하는 가슴 압박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의 품질이 저하됩니다. 가슴 압박을 중단할 경우 뇌 및 심장 등 주요 장기로 가는 산소량이 즉시 감소되므로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을 10초 이내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제세동 이후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은 아주 큰 에너지 소모를 초래하므로 가슴 압박이 시작되고 90초만 경과해도 가슴 압박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현장에 구조자가 2명 이상이라면 2분 또는 심폐소생술 5주기마다 한 번씩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 구조자를 교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공호흡은 보건의료인의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사실 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 예를 들자면 익수, 목맴, 기도폐살 등이 원인인 경우와 소아심정지에서는 초기부터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제공해야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인공호흡을 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인공호흡을 시행하려고 할 때 얼굴 마스크나 적절한 환기 기구가 없을 경우 입 대 입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데 낯선 사람에게 입 대 입 인공호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가슴 압박 소생술만이라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을 하려면 먼저 기도를 개방해야 합니다. 심정지 환자에서는 혀와 상기도 근육이 이완되면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기도가 폐쇄됩니다. 따라서 이마를 누르고 턱을 들어올리는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 자세를 통해 기도를 개방합니다. 기도를 개방한 뒤 콧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입 대 입 인공호흡을 2회 시행합니다. 심정지 상태에서는 폐순환도 감소되어 있으므로 정상인과 같이 많은 양의 일회 환기량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체중 1kg당 약 6에서 7cc 정도의 일회 환기량을 제공하면 되는데 현장에서는 적절한 환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인공호흡을 시행할 때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일회 환기량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성인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시행할 경우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심정지 소아의 경우 90% 이상 호흡 부전에 의해 심정지가 발생하므로 인공호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의료인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나눠 시행할 경우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15대 2로 달리합니다. 그러나 소아 심폐소생술이라 하더라도 구조자가 1명일 경우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로 성인과 동일합니다. 만약 환자에게 전문 기도기가 삽입된 경우 예를 들어 기관 내 삽관이 시행되었거나 기관 절개술 후 기관 절개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공호흡을 시행할 때마다 가슴 압박을 중단하지 않고 가슴 압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인공호흡은 백마스크 환기기구를 사용해서 6초의 1회 속도로 제공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청바지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검은색 넥타이 매신 분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다가 현장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즉시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방법은 그림의 순서를 따릅니다. 모든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원을 켜면
음성으로 그 다음 수행해야 될 동작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가장 처음 전원을 켭니다. 일부 자동 심장 충격기는 케이스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후 음성 언어의 지시에 따라 두 개의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합니다. 패드를 부착하는 위치는 패드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 가슴에 가슴뼈와 빗장뼈 사이에 붙이고 다른 하나는 왼쪽 가슴의 심천부에 부착합니다. 이때 환자의 가슴에 물기가 있을 경우 닦아내야 하며 패드 부착 위치에 약물 패치가 있을 경우 제거하고 삽입형 심박 조율기 또는 삽입형 제세동기가 피어에 있을 경우 8cm 정도 떨어진 곳에 패드를 붙여야 합니다. 패드를 붙이고 케이블을 본체에 연결하면 즉시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환자에게 접촉하면 안됩니다. 본체에서 분석 진행 중이라는 음성이 나오면 분석이 끝날 때까지 가슴 압박을 중단하고 기다려야 되며 이후 자동 심장 충격기가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면 충전 후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전달되는 제세동 에너지는 환자와 접촉하고 있는 구조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으므로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모든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졌는지 주의하도록 합니다. 제세동이 끝나면 즉시 가슴 압박부터 시작하는 심폐소생술을 재개합니다. 이후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단위로 분석을 지속하는데 분석 후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만약 자동 심장 충격기가 리듬을 분석한 뒤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심폐소생술을 하세요 라고 알려줄 경우 환자의 반응을 다시 체크한 뒤 정상 호흡이 있고 맥박이 촉시될 경우 자벌순환이 된 것으로 판단하며 정상 호흡이 없고 맥박이 촉시되지 않은 경우 심정지 상태로 간주하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대학교 병원 신입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